아파트 윗집 남자가 내 심장을 흔든 그날 밤. 당신이라면 멈출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경기도 수원의 박영희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째 혼자였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응원도 부탁드려요. 혼자가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아침엔 혼자 미역국, 저녁엔 텔레비전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33년 운영하던 작은 의류가게 문을 닫고 부산 해운대 뒷골목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민석은 왜 굳이 거기냐며 말렸지만 시끄럽던 삶 뒤에 조용함이 필요했어요. 새로 이사 온 곳은 5층 건물인데 비어있는 집이 많았어요. 저는 2층, 3층엔 누군가 산다고만 들었죠. 이사 온 이틀째 장바구니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공구 가방을 든 남자분.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이름은 몰랐지만 손이 굵고 거칠어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 같았어요. 몇 층이세요? 2층이요. 저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주름진 얼굴, 정갈한 인상,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층에서 내릴 때 그가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무거우시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집 문 앞까지 들어다 주었어요. 손에 스친 따뜻함, 밤새 잊히지 않았어요. 윗집에서 들려오는 의자 끄는 소리, 수돗물 소리, 그 작은 소음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새벽,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 다시 마주쳤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에요. 그때 처음 본 그의 미소, 살짝 올라간 입꼬리 하나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름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베란다에서 그의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진 걸 보고 조경일을 하셨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 빨래를 널다 바람에 날려온 남자 속옷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없이 깨끗이 접어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어느 날 화장실 선반 설치하다 드릴 이 멈췄습니다. 머뭇거리다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말없이 공구를 들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좁은 화장실, 드릴 소리, 그의 팔이 제 허리에 살짝 닿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의 손에 스친 따뜻함, 1시간 남짓 선반을 달아준 그의 손길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차 한잔 하시겠냐? 물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소파에 앉아 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5년째예요. 저도 혼자입니다. 그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에 안정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동수, 제 이름은 박영희.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벽 하나 사이에 그가 산다는 게 왜 이리 설렐까요? 그 후로 동수 씨와 자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 앞에서, 근처 시장에서도요. 만나면 짧은 인사만 나누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수 씨는 늘 무뚝뚝해 보였지만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키워보세요. 초록 잎사귀가 작고 예쁜 화분이었죠. 키울 수 있을까요? 물만 잘 주면 돼요. 그날 밤 창가에 화분을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초록이 제 마음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장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동수 씨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뭐 들고 오셨어요? 고구마예요. 고향에서 보내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박스를 반쯤 제게 건넸습니다. 반은 드세요. 괜찮아요. 너무 많아요. 결국 집에 돌아와 박스를 열어보니 고구마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도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미역국을 담아 3층 문 앞에 놓고 벨을 눌렀어요. 영애 씨 덕분에 따뜻한 밥 먹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윗집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제 귀를 간지리는 자장가 같았어요.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전등이 나갔습니다. 혼자 의자를 놓고 갈아보려다 무서워서 동수 씨를 불렀습니다. 또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별 말씀을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그가 전등을 갈아주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어요. 등 뒤로 보이는 넓은 어깨가 왜 이렇게 든든한지 작업을 마치고 그가 웃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젠 불 잘 들어오네요. 그의 손을 스쳐 잡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손등, 주름진 손,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조심스레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동수 씨 덕분에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영애 씨 덕분에 저도 그래요. 그의 말이 파문처럼 마음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 창에 반짝이는 화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설렘이라면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동수 씨가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단감이에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 단감 좋아하는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작은 기억 하나, 그걸 잊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단감을 깎아 함께 먹었습니다. 달죠? 네, 정말 달아요. 저는 웃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조심스레 제 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은 동수 씨가 작은 화분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건 같이 키워요. 그 말이 왠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놓인 두 화분이 우리 같았습니다. 밤이면 윗집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 걸 보면 저도 방 안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동수 씨는 더 자주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구마, 단감, 화분, 작은 것들을 들고 오곤 했죠. 저도 그가 오면 보리차를 끓이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수 씨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조금 어지럽네요.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축해서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앉으세요. 물 가져올게요. 동수 씨는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조금 나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영희 씨,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민석이는 거실로 들어오다 소파에 앉은 동수 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윗집 사는 정동수 씨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민석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수 씨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석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무슨 말이니? 혼자 외롭다고 사람에게 쉽게 기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민석이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윗집 불빛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며칠간 동수 씨와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서로가 조심스러워진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희 씨, 저예요. 문을 열자 동수 씨가 꽃무늬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식사하실래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의 말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 같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3층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 안에 책장과 화분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앉으세요. 식탁 위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네, 이런 거 좋아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식사를 하며 그는 묵묵히 제 밥그릇을 챙겨줬습니다. 그 손길이 참 다정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부담되시면 말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아드님이 오셨을 때 제가 있어서 불편하셨을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등에 닿는 그의 온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영희 씨, 이 손 놓지 않을게요. 그 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겨울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아늑했습니다. 이게 잘못일까요? 그저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드세요. 그렇게 하루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아파트 안에서 늦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동수 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함께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끓인 미역국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게요. 저도 부엌에 서서 그의 옆에서 양파를 깠습니다. 좁은 싱크대, 작은 주방, 두 사람이 부딪힐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 눈발을 보았습니다. 같이 있으니 눈 오는 날도 따뜻하네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밤이면 그의 거친 손등이 제 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방,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석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민석아. 민석이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엔 두 개의 컵이 있었습니다. 동수 씨랑 같이 드셨어요? 응, 같이 아침 먹었어. 민석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젠 정말 같이 사세요? 그 물음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지내. 민석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저도 괜찮아요. 그 말이 왜 그리 눈물나게 고마운지. 민석이가 돌아간 뒤 저는 동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허락했어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잘 됐네요.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막걸리를 따라 마셨습니다. 건배할까요? 그래요. 우리 건배. 작은 잔을 부딪히며 우린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는 베란다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영희 씨 자리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제 이름을 적어 놓은 글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찬데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오래 함께해요. 그래요. 아프지 말고. 가끔 동수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전에 없이 차가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갑자기 밥을 먹다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응, 그냥 어지러워서. 그때부터 저는 그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있어줘서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라 더 간절했습니다. 사람들 눈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겐 세상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그의 손, 거칠지만 내겐 담요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이미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는 살짝 웃으며 제 입을 맞췄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작은 방, 낡은 다세대. 그곳이 가장 든든한 집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발소리, 수돗물 소리, 그 소리들이 저에겐 가장 큰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봄, 우리 둘이 마음은 한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함께 산 지 2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침이면 서로의 숨소리에 눈을 뜹니다. 일찍 깨셨네요. 영애 씨가 곁에 있으니 잠이 잘 와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웃음이 아직도 낯설고 설레었습니다. 주방에 나란히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전을 부칩니다. 전 뒤집는 건 내가 할게요. 그가 삐뚤빼뚤한 김치전을 접시에 올릴 때 둘 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때는 혼자 먹던 밥상이었는데 이젠 따뜻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점심엔 근처 시장을 같이 갑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장바구니를 들어줍니다. 시장에서 단감을 고르고 봄나물도 샀습니다. 이거 좋네요. 영애 씨가 좋아하잖아요. 가끔은 작은 카페에 들러 앉아
따뜻한 라떼를 같이 마십니다. 창밖을 보며 앉아 그는 말합니다. 저녁엔 감자탕 끓여볼까요? 좋아요. 나도 거들게요. 저녁이면 그의 집 거실에 작은 조명이 켜집니다. 둘이 앉아 TV를 보다가 그의 어깨에 기대면 서로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가끔은 민석이가 찾아옵니다. 이젠 민석이도 동수 씨를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엄마가 웃네요. 그 말에 동수 씨는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겐 큰 위안입니다. 사람들은 늦은 사랑이라 말할지 몰라도 우린 아직도 서툴고 떨립니다. 밤이면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습니다. 작고 마른 제 손을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덥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 빗방울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깨 그를 보니 그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 그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오늘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봄이 되면 화분에 연초록 싹이 트듯 우리 마음에도 새순이 돋아납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3개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가 한 화분을 가리킵니다. 이건 우리 둘 이름 붙였어요. 작은 화분에 작게 적힌 영희동수.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쁘네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작은 방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눈 뜨고 같이 잠드는 이 시간이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뭘 하냐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늦은 사랑이 오히려 가장 깊다는 걸요. 오늘도 그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속삭입니다. 영희 씨,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로 외롭지 않은 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댓글에 따뜻한 응원도 꼭 남겨주세요. 우리처럼 늦은 사랑도 참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